오늘 이야기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정작 늙고 나니 내가 제일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가 번 돈으로 집 마련해주고 내 손으로 밥 먹여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 거실 한 켠, 식탁 한 자리, 내 물건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없어질 때마다 나도 같이 작아지는 기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서러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깨닫게 된 아주 늦은 진실. 그리고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함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천장이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잠에서 깨는 것도 편한 일이 아니더군요. 허리도 욱신거리고 무릎도 쑤시고 그래도 익숙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거실로 나가던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있던 물건 하나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거실 한쪽을 지키던 오래된 안마의자. 10년 넘게 함께했던 제 물건이었습니다. 낡긴 했습니다. 가죽도 벗겨졌고 소리도 컸죠. 그래도 제게는 그냥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허리 달래주던 친구였고 외로운 밤 말없이 곁을 지키던 존재였죠.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그거요? 버렸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죽이 낡아서, 인테리어가 답답해서, 거실 분위기와 안 어울려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물건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마치 제가 버려진 기분이 들더군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끼던 물건 하나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 그게 아픈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낡았잖아요. 나중에 좋은 거 사드릴게요. 좋은 거. 참 이상한 말입니다. 사람은 지금 상처받았는데 미래 약속으로 덮으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언젠가, 다음에. 하지만 늙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나중에입니다. 오늘 아픈데 왜 나중입니까? 오늘 외로운데 왜 다음입니까? 그날 점심 무렵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갈비찜을 했더군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속으로 조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는 어제 먹던 찌개 하나만 놓였습니다. 어머님은 짠 거 안 좋잖아요. 말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갈비를 먹으며 웃고 저는 식은 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 식구 맞나? 손님인가? 아니면 짐인가? 그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친정 식구들이 온다고. 집이 복잡하니 잠시 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온천도 다녀오고 찜질방도 가고. 좋게 말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비켜달라는 말. 내 집에서 내가 손님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니. 웃기죠?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늙고 나니 내 자리 하나 없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던 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악착같이 모은 돈, 남편 떠난 뒤 지켜온 재산, 작은 건물 하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기대지 않길 바랐거든요. 스스로 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참고 살았던 걸까? 며칠 뒤 며느리가 갑자기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리 백숙 먹으러 가자고, 드라이브 가자고, 몸보신 시켜주겠다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좋은 옷 입고 머리도 만지고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가라고 하더군요. 핸드폰도, 지갑도 불편하니까,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르고 차는 외진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먼저 내려 계세요. 저희 주차하고 올게요. 저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돈도 없고 물 한 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앞, 우리 아들 차 안에서 컵라면 먹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들렸습니다. 좀 고생해야 버릇 고쳐지지. 늙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오늘 고생 좀 하면 앞으로 말 잘 들을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냥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자식, 미련, 기대, 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제 집으로 갔습니다. 제 건물, 제 공간, 누구 눈치도 안 보는 곳.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이 크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존중받는 곳이 집입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가족카드 정지, 자동이체 중단, 생활비 종료.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되찾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샀습니다. 명란젓, 삼겹살, 쌈채소, 누구 눈치 안 보고 담았습니다. 그날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워서, 하지만 자유로워서 늦게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존중 없는 관계가 불행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자기 삶까지 다 내주지는 마세요. 통장도, 건강도, 집도, 존엄도 전부 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식의 예비 부품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옷 입고, 좋아하는 곳 가면서 살아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함라입니다.